자,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요, 뭐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스타트가 뭐냐? 기본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조례 이후로 이런 것도 나와요. 자, 보시는 것처럼 조례 이외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 이런 게 나와서 이 조례의 하부 규정으로 이런 운영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24년도 3월 5일 날 최근에 개정됐죠. 자, 이런 것처럼 지금은 실제 사업은 이런 운영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모 규정이죠. 원래 규정인 조례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조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요. 이렇게 조항들이 쭉 있어요. 쭉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15조밖에 없는데요. 15조, 여기 보시면 15조의 운영 지침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운영 지침을 정하도록 해놨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이런 운영 지침, 운영 기준을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15가지 조항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추려봤어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 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하죠? 노후화예요, 노후화.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도시 정비를 위해서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다루는 집합건물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집합건물법 제47조. 자, 보시면 47조 건물이 건축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그 다음에 건물이 훼손되거나 이불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노후화돼서 수리비, 복구비가 많이 들어요. 노후화잖아요. 기본적으로 노후화. 이런 노후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겠다, 실현하겠다,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도시를 정비하는 건 맞는데 이 정비하는 게 노후화돼서 정비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 하에서 이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목적이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죠. 노후화됐으니까 재건축하자. 아니야, 새롭게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자. 이것 때문에 재건축하자. 따라서 재건축하는 건 똑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이런 목적이 다르다. 정의 한번 보실게요. 역세권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 주변 지역으로서, 이게 250m, 이 역에서부터 250m, 최근에는 350m까지 늘어났어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250m 이 지역을 역세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역세권 하잖아요. 그 역세권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역 주변 지역으로서 보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도시활동이 집중되었거나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일단의 지역으로 지하철, 국철, 경전철, 여기에는 개통이 예정된 역도 포함돼요. 자, 이런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이렇게 25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 그런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자, 이것이 바로 역세권이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의 그림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블로그 보다가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참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보세요. 승강장으로부터 250m 요게 역세권이다. 이렇게 역세권. 요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운영 지침에서 요것을 350m까지 늘렸어요. 이렇게 350m까지 늘렸습니다. 요 부분이 바로 역세권이라는 것이에요. 역세권. 아까 보여드린 운영 기준 쭉 내려가니까 요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보시면 돼요. 승강장에서 250m 그리고 350까지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의
2호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 이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이란 역세권에서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비주거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 설치 및 복합 건축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거가 뭐예요? 주거. 여기 공동주택 아파트잖아요. 기본적으로 요게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이런 주거가 앞으로 청년주택 이런 것을 많이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차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지하철 같은 공공운송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여기 주거시설을 많이 짓겠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주거, 이건 보통 이제 오피스나 오피스텔 말하는 것이죠. 물론 뭐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런 주거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능을 가지는 시설, 설치, 복합 건축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 것이지 어떤 노후화 때문에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역 주변에 큰 건물들을 많이 짓게 하겠다. 이렇게 됨으로써 도시 공간 구조를 개조한다. 이게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기본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6조 보시겠는데요. 건너뛰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하고 밀접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사업 유형이 있어요. 사업 유형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사업 유형이 다음과 같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축법에 따른 건축. 자,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하고 여기다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얹겠다. 플러스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집합건물 재건축이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모르시면 이 분야, 집합건물 재건축 분야 생소하시다는 말이에요. 집합건물 재건축은요.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향해 갑니다. 건축법을 향해서 결국 집합건물 재건축을 통해서 집합건물 재건축 규정을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통일화시킨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건축법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집합건물 재건축의 완성이거든요. 따라서 집합건물 재건축은 결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하는 거예요. 즉 민간 재건축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이건 뭐예요? 이건 아파트 재건축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이게 도시정비법이잖아요. 이런 도시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정비사업 중에 도시형 재개발 사업, 이런 재개발이잖아요. 이건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잖아요. 도시형 재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포커스 두는 부분이 무엇이었다? 지금까지 바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었고, 이게 바로 집합건물법으로 역세권 활성화 추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보셔야죠.